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은 CCTV 통합관제 시스템 1위 기업 이노뎁 청력 공모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아동을 19분 만에 찾아주고 화재를 예방하는 그 시스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은 영상인식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매출이 나오는데요. 약 90% 이상이 영상인식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미 통합관제센터 이런 시설이 보이고요. 구미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중 50% 정도를 이노뎁에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VMS와 DMS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플랫폼들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하여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노뎁의 영상인식 시스템은 울산에서 19분 만에 실종 아동을 찾은 사례에서 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사진들을 보고 그 아동을 찾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는 이렇게 열 관련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 시 초동 조치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 안전자산관리 분석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안전자산들을 시각화하여 사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수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 사업에서는 이렇게 각종 데이터들을 도시 행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시각화하여 그 도시 행정의 관리자들에게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 사업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에서는 아주 많은 CCTV와 그 관련된 자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국가시범도시로서 세종시와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국가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시에서 구도심들도 스마트 도시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시티가 많이 활발해질수록 지자체의 이 120개소의 즉 50%가 넘는 통합관제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이노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관리센터를 보시면 이 현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시설안전, 교통단속,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까지 모든 CCTV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 통합관리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노뎁의 기술력은 먼저 이노코덱이라고 하는 CPU 처리 속도 2배인 이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처리할 때 쓰는 어떠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앞에 이노라는 것이 붙었다는 것은 이노 자체적으로 이 이노뎁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처리 속도가 2배가 됨으로써 한 화면에 9개 정도 한 모니터에 9개 정도 볼 수 있는 이 화면 구성을 최대 12개에서 16개까지 늘려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C스트림 기술은 영상 파일 크기 용량을 줄여줌으로써 서버 과부하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효율성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최초로 세계 모든 카메라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은 이렇게 CCTV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 있는 칩이 이 CCTV에 들어가서 연동이 되어야지만 모든 카메라들을 이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노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만 있더라도 이 다른 회사에서 깔았던 CCTV들도 다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영상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노뎁의 브랜드는 이제 일반 대중들은 많이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여기 관공서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이노뎁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유율 50%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테크윈과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국내와 해외의 카메라 제조사인데요. 이 카메라 제조사들도 국내에 출시할 때는 이노뎁과 연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면 이노뎁과 되는지 한번 봐야지 하면서 이노뎁에게 샘플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노뎁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노뎁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작년에 보시면 6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올랐는데 1분기가 매출이익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보시면 매출 원가가 꽤 높은 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가 적자라는 것들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 1분기가 더 적자가 심해진 이유는 바로 작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성과급으로 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가율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관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을 사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따라서 원가율이 좀 더 들어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업종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분기는 왜 적자가 났느냐, 공공기관은 1분기에 투자계획 수립하고 실행은 4분기 하기 때문에 마치 계절 테마주 같은 속성으로 이렇게 실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분석 알아보셨고 청약 기회를 보시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26만 2,500주가 배정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의 20% 정도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미달이 난다면 일반 투자자에게 조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공모 청약일은 9일과 10일인데 수요일과 이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담 18,000원이고요. 모든 고객이 26,250주를 청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쉬운 거는 환불일이 4일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이고요. 이제 상단으로 했을 경우에 시총이 1,25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투자를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것이 여기 출고 수수료가 있는데 내가 받은 공모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녀 계좌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게 지금 5,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출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약에 약 1,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6월 8일까지 계좌 개설을 한다면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을 한다면 청약 가능하시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20영업일 제한이 되더라도 한 개만 만들었다면 하이투자증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 만들었다고 한다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은행 및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한꺼번에 만드시는 게 더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유통 가능 주식 수량입니다. 기존의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42%가 되는 아주 많은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유통 주식 물량도 54%로 가격단으로 685억 원, 약 1200억 정도의 시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물량으로서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스톡 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 장외 시세가 23,000원, 25,000원 정도로 조금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노뎁의 유사 기업과 비교는 코맥스, 아이디스, 위세아이텍인데 약 퍼가 30이 되겠고 상단 기준 17.89%의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시면 통합관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런 영상인식 AI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이지만 똑같은 사업을 영위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노뎁의 회사의 기업 공개 결정 이유는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기타가 있는데요. 특히 시설 자금이 오피스를 만들더라고요. 지금 이노뎁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파트너사들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을 신청하면은 그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하는 공간을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광역시 4군데에 더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은 이제 각종 전시회 및 보안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과 그 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민간으로의 확장을 위한 투자라고 봐지고요. 연구개발 투자 자금도 이렇게 인건비와 서버 등등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익의 확장성인데요. 이 확장성이 공공 부분에서 민간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ADT 캡스 및 SKT와 드론 영상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협업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쪽에 대한 대기업 협력을 통한 민간 산업 참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상용화하기에는 현재 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이르지만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수요 예측 전이지만 유통 물량이 부담스럽고 기존 주주가 약 40%가 넘게 있고 스톡 옵션 물량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으로의 확장성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미부여되고요. 대출이자가 사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례 청약하기가 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례 청약이 꺼려지고, 하지만 공공 부분의 점유율도 뛰어나고,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CCTV를 다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들, 그리고 공공 부분은 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저는 균등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민간으로의 확장성이 빠르게 된다면 괜찮지만 저는 이제 IPO를 단기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모멘텀을 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꼭 해주시고요. 저는 균등 청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혹시라도 제 의견이 바뀐다거나 제 생각이 바뀌면 또다시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노뎁에 대한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